네,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오토인코더하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하고 좀 비교를 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조금 리뷰를 해볼게요. 오토인코더라는 거는 엠리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 플랫하게 펼친 다음에 인코더를 지나가고요. 디코더를 지나가면 여기에 사진이 리컨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784고 여기가 20고 여기가 784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사진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리컨하는 이유는 오토인코더가 끝났다 그러면 요거를 제거를 하고 이쪽 웨이트를 프리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해서 뭐 클래시파이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쪽에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이 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 오토인코더의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레이턴 스페이스로 보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컴프레스 데이터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레이턴 스페이스의 임의의 한 점을 뽑아서 디코더로 던져주면 이게 어떤 임리스트 데이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오토인코더 스타일의 모델이긴 한데 약간 모디피케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한 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제너레이트 되는 이미지가 엠리스트 이미지 같게 되는, 그렇게 해주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예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차이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 구성할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부터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임플리멘트 됐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 디코더는 똑같고요.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 여기에 784가 들어오면, 어찌됐든 여기 20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레이턴 스페이스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코더로 가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조금 달라요.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면요. 여기 20개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20개 숫자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고요. 이거는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만 제너레이트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베리언스에다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로그 베리언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그 베리언스를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베리언스는 양수라는 리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릭션을 피하기 위해서 로그 베리언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양수라도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평균과 분산을 이용을 해서 랜덤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200개, 20개 포인트, 20개 숫자가 제너레이트 되는데 이게 평균이 주어진 20개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20개의 로그 베리언스를 갖는 정규분포로부터, 티피컬리 정규분포로부터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러면 이게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 사진이 20디멘셔널 숫자 2개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로그 베리언스예요. 그러면 그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정규 분포로부터 20개의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똑같은 그림을 사진을 집어넣더라도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히는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랜덤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사진을 집어넣으면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는 똑같이 찍힙니다. 평균 로그 베리언스는 똑같이 찍히고요. 하지만 실제로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히는 포인트는 그 두 개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부터 그 주어진 평균, 주어진 로그 베리언스의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한 사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히는 포인트는 달라요.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면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히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평균 로그 베리언스는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비교했죠. 그래서 최대한 복원된 사진과 오리지널 사진이 최대한 같게 되도록 로스 펑션을 그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똑같아요. 오리지널 사진하고 복원된 사진하고 최대한도로 똑같도록 최대한도로 복원이 잘 되도록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사진이 동일하게 복원되도록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요 20개 평균 로그 베리언스를 2디멘전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들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네, 20디멘셔널 레이턴 스페이스예요. 거기에 포인트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꼽힐 텐데 이거를
요렇게 생각을 하죠. 유닛 서클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유닛 서클 밖에 포인트가 찍히면 유닛 서클 안으로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뽑히는데 여기가 유닛 서클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유닛 서클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산만하게 많이 펼쳐져 있으면 이 포인트들을 최대한도로 유닛 서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찍히는 포인트가 너무 유닛 서클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너무 많이 쏠려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펼쳐서 유닛 서클 쪽으로 펼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로직은 이거예요. 요 유닛 서클에 꼽히는 점들을 잘 리컨하겠다는 거예요. 요 바깥에는 유닛 서클 바깥에는 모르겠고 유닛 서클 안에서 찍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거기서 찍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디코더를 돌렸을 때 엠리스트 사진처럼 제너레이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디코더라는 것도 어떤 모델이고요. 그러면 그 모델로부터 뭐를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를 한다고 그러면 한정된 파라메터에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모든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유닛 서클 내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처럼 생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포커싱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도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일단 유닛 서클 안에 찍히는 점들에 대해서 엠리스트 데이터처럼 생긴 이미지가 제너레이트 되는데 포커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와중에 데이터들이 너무 산만하게 찍히면 그거를 유닛 서클 안으로 잡아 당기려고 로스 값을 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와중에 찍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로컬라이즈가 되면 그거를 좀 흩뿌려서 유닛 서클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찍히는 점들을 컨트롤 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찍히는 포인트들이 유닛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유닛 서클 안에 이렇게 좀 균일하게 찍히도록.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유닛 서클 안에서 점을 랜덤하게 찍으면 그 근처의 영역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그러면 이제 엠리스트 같은 사진들이 제너레이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디코더를 제너레이터 형식으로 사용을 할 건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엠리스트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로컬 영역만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컬 영역이 어디냐? 유닛 서클. 그래서 유닛 서클 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할 텐데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들이 찍힐 텐데 그 점들이 찍히는 점들이 유닛 서클보다 많은 영역에 흩뿌려진다고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포인트들을 유닛 서클 쪽으로 끌어당기도록 이제 로스 값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나중에 볼 거예요. 네? 반대로 레이턴 스페이스에 점들이 찍히는데 그게 굉장히 로컬 영역에만 찍히면 그 영역에만 트레이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거를 데이터를 좀 더 흩뿌려서 유니서클 영역을 좀 커버하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그림처럼 찍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KL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KL 다이버전스 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뭔지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떤 덴시티고요. 덴시티 1, 1D로 생각을 할게요. 이게 덴시티 2. 그래서 원 디멘전에서 두 개의 덴시티가 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이게 1D고요. 이게 F라는 덴시티고요. 이게 G라는 덴시티. 네? 그러면 덴시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다르죠? F하고 G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그 디스턴스를 재면 0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디스턴스를 재요. 그게 KL 다이버전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KL 다이버전스 P와 Q 사이의 KL 다이버전스예요. 지금 요거는 디스크릿 세팅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가 쓴 거는 컨티뉴어스 세팅이고요. 지금 요건 디스크릿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P라는 probability measure하고 Q라는 probability measure가 PMF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정의예요. 왜 이렇게 정의했냐? 는 나중에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디스크릿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티뉴어스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인테그럴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두 개 구워요. 한 개 구우면은 트레디셔널리 두 개 구워요. 예, P와 Q에 가는 함수예요.
traditionally 두 개를 그어요. 왜 두 개를 그었나?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traditionally 그냥 두 개 그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질문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블 바를 사용하느냐? 오케이.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오케이. distance라고 그러면, P와 Q 사이의 distance라고 그러면, P에서 스타트해서 Q의 거리를 재는 거하고, Q에서 출발해서 P의 거리를 재는 거하고 같겠죠. distance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쓰면은, 디스턴스의 액션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디스턴스 매트릭은.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DKL, PQ하고 DKL, QP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디스턴스가 아니에요. 오케이. KL 다이버전스는 어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더블바가 그 오더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싱글바 써도 똑같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는 별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에, 오케이. 요거는 조금 요거는 make sense 하네요. 여기 싱글 바를 쓰면 요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 할 때 사용하거든요. conditional probability 할 때. 그러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할 때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A given B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거든요. 정의가. 그래서 여기 conditional probability 계산할 때 싱글 바를 사용을 해요. 요거는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make sense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컨디셔널은 싱글 바를 사용하거든요. 됐나요? 예. 오케이. 예. 예. 나중에 지금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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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그 KL 다이버전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일단 KL 다이버전스만 좀 포커싱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게 디스턴스라 그러면 수학에서 D가 디스턴스라는 거면 이게 몇 가지 액슘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양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요게 만족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하고 연결된 걸 텐데,
0인 거는 if and only if x가 y고요. 그 다음에 triangular inequality라고 그러나요?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수학에서 distance라고 그러면 네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KL 다이버전스는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아마 이거 만족하나? 3번? 모르겠는데. 3번 만족.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KL 다이버전스는 디스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는 만족해요. 1번 성질은 만족. 3번은 요게 뭐냐에 따라서 디펜드 해요. 4번은 모르겠고. 그래서 예. F하고 G는 probability measure. 예. 컨티뉴어스도 상관없고 디스크리시에도 상관없고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시하고 섞여도 상관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조금 메저 시어리틱한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트만 생각해도 되고 컨티뉴어스만 생각해도 되고 디스크릿이 편하면 디스크릿으로 이해를 하고 컨티뉴어스가 편하면 컨티뉴어스로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좀 머추어하면 그 두 개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지 상황에 따라서 디스크릿 세팅에서는 썸이 나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적분이 나오는 거고 그 차이밖에 아니니까 그건 테크니컬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 KL 다이버전스를 사람들이 디스턴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요. 사실은 어떤 익스트리멀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KL 다이버전스가 디스턴스처럼 움직여요. 실제로.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기는 여러분의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머추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시츄에이션이 되면 KL 다이버전스가 거의 디스턴스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인투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KL 다이버전스를 디스턴스인 것 마냥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디스턴스가 아니에요. 아까 그 챗GPT가 얘기했듯이 이 시메트리 성질이 없습니다. x로부터 y의 거리를 잰 거하고 y로부터 x의 거리를 잰 게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이 디스턴스처럼 사용을 한다.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번 성질은 증명해 드릴게요. 저야 며칠 전에 보고 그걸 집어넣는데 그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률론 배웠으면 거기서 젠슨스 이니퀄리티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컨벡스 함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벡스 함수라는 건 수학적으로는 요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컨벡스 펑션이에요. 컨벡스 펑션이 뭐냐면 임의의 x1, x2를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대응해서 x1, x2에서 함수가 이밸리에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인을 그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 밑에 있으면 이미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컨벡스예요. 수학적으로는 여기 x1, x2 사이에 이미 한 점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그 람다는 0하고 1 사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 고등학교 때 t라고 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가 1이면 x1이 되고요. t가 0이면 x2가 돼요.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 t가 움직이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혀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함수를 f라고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를 계산하면 요 점입니다. 이게 파이 tx1 1-tx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점은 t 파이 x1 1-t의 파이 x2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 펑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쓰면 이미 xy하고 람다가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면 컨벡스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스트릭트 하면 스트릭트 컨벡스라고 불러요. 람다가 0하고 1 사이일 때 당연히 0일 때는 이퀄이에요. 1일 때도 이퀄이고요. 하지만 람다가 0하고 1 사이에서 항상 스트릭하게 되면 strictly convex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면 컨벡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거기에 컨벡스를 작동시키고 익스펙테이션을 작동시킨 것과 익스펙테이션을 먼저 작동시키고 컨벡스를 작동시킨 것과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한 것과는 항상 하나가 커요. 어느 게 크냐면 이게 커요. 항상 헷갈려요. 뭐가 큰지.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은 요거 할 때 항상 phi x를 x 스퀘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x 스퀘어의 expectation이고요. 이건 expectation의 스퀘어예요. 이게 항상 큽니다.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이렇게 되고요. 이건 항상 베리언스는 항상 양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외울 때 항상 요거를 생각을 합니다. 항상 헷갈려요. 안 그러면은 거꾸로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쓰면 오만 이상한 부분이 다 true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얘기하는 게 요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strictly convex 하고 요 두 개가 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x는 constant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strict convex라면 equality가 hold 한다 if and only if x가 constant.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게 젠슨스 이니퀄리티입니다. 예, 프루프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그젬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벡스 펑션이 x 스퀘어다. 그럼 x 스퀘어는 컨벡스예요? x 스퀘어가 x 스퀘어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컨벡스예요. 거기에다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게 베리언스를 세컨드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로 생각을 하면 이거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컨벡스 펑션이에요. 다음에 익스포넨셜 펑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컨벡스예요. 그러면 요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x는 이렇게 생겼죠. 컨케이브예요. 마이너스 로그 x 하면 이렇게 생겼죠. 컨벡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x가 양수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 맨 마지막 젠슨스 이니퀄리티. 오케이. 자, 돌아가 보죠. KL 다이버전스 FG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fx 로그 fx gx dx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덴시티 펑션이 fx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 x는 x 곱하기 fx dx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어떤 함수를 작동시킨 거의 expectation은 gx fx dx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오케이. 이거를 잘 봐요. 요거하고 뭘 비교를 하려면은 요거하고 비교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게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러니까 요게 요거예요. 요게 덴시티 펑션이에요. 이게 덴시티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가 여기서 여기는 gx예요. 이쪽 파트가 위에서 gx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expectation이에요. 근데 x는 density 펑션이 f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x의 density 펑션이 f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expectation을 계산하느냐면 log fx
G, X. 이렇게 써. 네, X라고. 아, 스몰 X로 쓰고 싶은 사람. 아, 네, 보통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지우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2에 X의 덴시티가 이거일 때, 로그가 컨케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컨벡스로 바꿔요. 마이너스 로그로. 그러면 gx, f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까 노테이션으로 치면 gx, f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거기에다 어떤 컨벡스 펑션을 작동시킨 거고요. 거기에 expectation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컨벡스와 expectation의 위치를 바꿔주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크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크냐? x 스퀘어를 생각을 하면 여기가 커요. 이게 젠슨스 이퀄리티. 여기서 파이는 마이너스 로그 x예요. 자, 그럼 요걸 다시 써보죠. 이게 뭔가? 이게 인테그랄 gx fx 곱하기 density 펑션 dx. 그러면 요건 캔슬 되고요. 요게 그러면 요게 뭔가요? 네? g가 density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1이죠. 지금 요게 마이너스 로그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이죠. 0. 그러니까 0보다 크다고요. KL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KL 다이버전스가 그 디스턴스의 모든 액션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 개는 만족을 합니다. 그 중에 양이라는 거는 제가 증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KL 다이버전스를 마치 디스턴스인 것처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KL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디스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스페셜한 시츄에이션이 되면 KL 다이버전스가 디스턴스처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스페셜 케이스를 제너럴라이즈 해서 그러면 스페셜 케이스에서 디스턴스처럼 비헤이비어를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디스턴스로 생각을 하겠다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다시 보죠. 자, 여기가 784라고 오케이.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20개의 숫자, 20개의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mean이고요. 이게 로그 베리언스예요. 아까 로그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로그 베리언스를 함으로써 양수, 음수 다 make sense 하게 한 거고, mean은 항상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from generate random numbers. 20개의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래서 이제 디코더를 통하면 이게 784개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닛서클 내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배치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요거를 유닛 스피어라고 스피어도 아니고 유닛 솔리드 스피어 안에 꼽히기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민하고 로그노멀이 있죠. 요거하고 노멀 평균 제로, 그 다음에 요거하고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요. 요 평균과 로그 베리언스를 갖는 노멀하고 유닛 노멀하고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은 다르다고 그랬죠. 예, 그건 코드를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닛 노멀이 이쪽으로 가는지 유닛 노멀이 이쪽으로 가는지는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기 20개의 평균과 20개의 로그 베리언스에서 정의되는 노멀하고 유닛 노멀하고 KL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노멀하고 유닛 노멀하고 디스턴스라고 그러면 그거를 줄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요게 유닛 노멀에 가깝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이게 다예요. 네. 이제 이게 오케이. 원래는 784가 들어가면 20개의 숫자가 나왔죠. 오토인코더에서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을 보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784에서 어떤 식으로 해든 40개 숫자를 만들어서 반 20개는 평균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20개는 그 로그 베리언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니? 풀리 커넥티드로 만들겠죠. 코드 보면은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만들. 예? 예. 배치 사이즈 내에서 민과 베리언스를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치마다 이게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배치에서는 여기에 찍히면 어떤 배치는 여기서 찍히면은 이걸 좀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배치에서는 이쪽에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배치에서는 이렇게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이쪽으로 좀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고 어떤 배치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다 끌어가야죠. 예, 예, 예. 왜냐하면 베리언스는 양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20개의 숫자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보통 만들어내는데 그걸 양수로 만들려면 렐루를 쳐야 되는데 렐루를 치면 0에 되게 매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로 만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로그 베리언스를 생각을 하면 로그 베리언스는 양수 음수 다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베리언스를 만들고 싶지만 테크니컬리 그냥 로그 베리언스 만들어서 나머지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거는 로그 베리언스를 하면 익스포넨셜로 올리면 베리언스가 나옵니다. 예, 예. 음, 음. 어떤 디스턴스? 그거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아니, 처음에 쓴 사람이 저걸 쓴 거예요. KL 디스턴스라는 거. 다른 디스턴스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 좋은 거지. 예, 근데 처음에 이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사용한 게 저 디스턴스. 네, 네. 아니, 20 디멘전에 있잖아요. 20 디멘전이잖아? 그러니까 20 디멘전에 평균이 있는 거고, 20 디멘전에 로그 베리언스가 있는 거고, 로그 베리언스라는 건 베리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디멘전에 평균이 있고, 20 디멘전에 베리언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디멘전 너무 많으니까 2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3, 2, 4가 나왔고, 마이너스 1, 3이 나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로 올리면 2의 마이너스 1이고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뮤 x, 이게 뮤 y, 이게 시그마 x 스퀘어, 시그마 y 스퀘어. 그러면 노멀 평균이 2고 베리언스가 2의 마이너스 1인데서 숫자 하나 뽑아와요. 그걸 x라고 부르고 노멀 4, 2의 3승인데서 하나 뽑아와요. 그걸 y라고 부르면 xy 평면에서 한 점이 찍히겠죠. 네? 네, 1D, 실질적으로 그냥 1D짜리 20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노말이 아닌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서 노말하고 노말을 비교를.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서 그때 코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이제 저 코드를 봅시다.
요게 풀코드 쓴 건데 풀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패키지들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 엠니스트 데이터는 그냥 우리 엠니스트 데이터 로딩 하는 거예요. 근데 펑션 폼으로 한 거고 배치 사이즈 64로 세팅을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뭐 트랜스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만들고 트레인 로더로 만들어서 트레인 로더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한 코드고요. 여기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토 인코더랑 어떻게 다른지 그거만 캐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디코더 부분은 여기 저기 보면 디코더 부분 오케이 인코더 부분부터 보죠. 여기 인코더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X가 들어가면 784개의 숫자가 배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나 거쳐요. 그게 여기 있죠. hidden dim 디폴트로 안 써놨네. 오케이. 예, 여기 784, 420. 오케이. 여기 420 씁시다. 그냥. 예, 여기 히든 딤을 그냥 400 코드 보기 좋으라고 20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784가 숫자가 400으로 갔다가 20으로 갔다가 20으로 갔다가 20에서 400으로 갔다가 784로 가는 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인코더를 보면 인코더를 보면 배치 사이즈는 무시하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fully connected 1을 지나고 그러면 fully connected가 400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렐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H가 400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fully connected 하나 들어가고 fully connected 하나 들어가서 여기 FC 뮤가 fully connected 레이어고요. FC 로그 바도 fully connected 레이어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 H가 400개 숫자고요. 그게 fully connected FC MU, FC 로그 바를 통해서 뮤하고 로그 바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20개의 숫자의 뮤하고 20개의 숫자의 로그 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reparameterize라는 함수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랜덤 넘버를 뽑아내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익스포넨셜 로그 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을 하면 베리언스가 되죠. 거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토치 랜드 n이 뭐냐면 n이 노말을 의미합니다. 토치 랜드 n like std 그러면 std가 지금 20개 숫자거든요. 20개의 숫자 쉐입하고 똑같은 형태의 표준적인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개의 표준정규 분포의 랜덤 넘버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면 뮤가 주어져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주어져 있고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 20개 뽑았죠. 그걸 이렇게 하면 이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뮤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std고 여기는 로그 베리언스가 로그 바로 주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뮤 플러스 EPS 곱하기 STD가 이게 20개의 포인트인데
레이턴 스페이스의 20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디코더로 돌리면 디코더는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랑 동일합니다. 디코더 보면 fully connected layer 2 지나면 400개에서 렐루에서 fully connected layer 3 하면은 이게 784개가 되고요. 시그모이드 하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forward를 보면 이제 이게 forward가 이제 784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러면 인코더에 던져주면 이게 20개의 뮤하고 20개의 로그 베리언스를 주고요. 그러면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를 리파라메트라이즈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20개의 포인트를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제너레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디코더에 돌려주면 이제 디코딩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추가적으로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를 여기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이제 사진이 컴프레스 됐다가 다시 디코딩을 한 거니까 요거하고 원본 사진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요 디코드된 것과 원본 사진하고 일치하게 하도록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줄이려고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는 이제 그거를 20 디멘전의 표준정규 분포와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서 그게 작아지기를 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로스 펑션을 보죠. 오케이, 로스 펑션이 여기 보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X가 오리지널 사진이고요. X가 오리지널 사진이고, 리컨 X라는 건 여기 디코드 된 겁니다. 그래서 X가 레이턴 스페이스로 갔다가 다시 784개의 숫자가 만들어진 게 리컨 X예요. 그래서 X하고 리컨 X하고 최대한도로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여기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미니마이즈 하면 최대한도로 사진이 복원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가 여기 나오면 그걸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로스 펑션은 리컨스트럭션 로스하고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있는,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KL 다이버전스, KL 로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이걸 1D라고 생각을 해봐요. 1D. 그래서 내 기억에 여기가 표준정규 분포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표준정규 분포고요. 여기는 노멀, 뉴, 로그 베리언스가 주어지니까 2의 로그 베리언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D만 생각을 해요. 원D에서 이제 KL 다이버전스 계산을 하면 나머지 거는 더하기만 하면 돼요. 각각의 디멘전에서 KL 다이버전스 계산을 하고 그걸 썸을 하면 돼요. 거기 거기 코드에 보면 토치 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디멘전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토치 썸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 두 개 항이 있어요. 네? 여기서 G가 표준정규분포입니다. 오케이.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간단해 보이니까. 이게 실제로 간단해요. 그래서 인테그랄 f 로그 g예요. 오케이. 그래서 g가 표준정규분포라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x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파이 마이너스 x 스퀘어 오버 2. 맞나요? 맞죠? 오케이. 자, 요거 곱한 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f는 density 펑션이에요. 네? 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요거 적분하면 1이에요. 근데 요건 상수죠.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그거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fx x 스퀘어예요. 이거는 뭔가요? 예? 세컨 모멘트예요. 세컨 모멘트. 그러니까 세컨 모멘트니까 이거는 베리언스 플러스 퍼스트 스퀘어,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예요. 그래서 퍼스트 모멘트는 평균이죠. 이게 뮤예요. 베리언스는 2의 로그 베리언스. 정리하면 그래서 나온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 붙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파이 그 다음에 뮤 스퀘어 플러스 2의 로그 베리언스. 맞나요?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붙어 있죠? 그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왜 마이너스지? 플러스 케일 다이버전스를 마이너스를 계산하나?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뮤 스퀘어입니다. 이게 뮤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의 익스포넨셜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우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로스 펑션을 결국은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여기 이거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그죠? 여기 앞에 지금 우리가 요거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부호 마이너스로 하면 요 텀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상수항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상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 스퀘어, 이게 마이너스 뮤 스퀘어고요. 마이너스 2의 로그 베리언스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항에서 나온 게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여기 항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끝에 2개 항이 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앞에 거를 계산을 해서 요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앞에 지금 1 플러스 로그 베리언스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게 인테그랄 f 로그 f 로그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 로그 f가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렇게 됩니다. 로그 f가 그러니까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여기 로그 치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시그마 스퀘어 마이너스 x 빼기 뮤 스퀘어 2 시그마 스퀘어. 그렇죠? 오케이. 이거는 우리 무시하기로 했죠. 상수항은 우리 로스 펑션 요거 계산하면 요거 적분하면 상수 나오는데 상수는 로스 펑션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그죠? 여기 살려뒀네? 잠깐만. 여기 왜 1을 살려뒀을까? 네, 1은 필요 없는데. 어쨌든 아까 요거 죽였었어요. 오케이. 요거 적분하면은 뭐가 되나요? 요 항을 적분하면 그대로죠. 왜냐하면 이건 상수예요. 그죠? 요거는 density 펑션이고, 그러니까 상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는 따로 생각하고, x 빼기 뮤 스퀘어의 density 펑션 곱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variance. x.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상수니까 요거는 따로 띄어서 생각하고 x 빼기 뮤의 스퀘어를 해서 곱하기 density 펑션 곱해서 적분을 하면 베리언스예요.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마이너스 1 로그 시그마 스퀘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것도 상수니까 이것도 띄우고 지금 여기서 보면 토치 싸움에서 1은 의미가 없어요.
1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2분의 1 나오고 아마 예, 1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1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막 우리가 버린 상수항들 있죠? 그거 다 모으면 1이 되나 봐요. 예? 우리 두 번째 항에서도 상수항 버렸죠? 그죠? 예, 첫 번째 항에서도 같은 트래디션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버려버려요. 예, 근데 여기서 1이 붙은 게 아마 그 상수항을 모으고 그러면 1이 되나 봐요. 근데 로스 펑션에서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붙이나 마나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요 끝에 두 개가 아까 나왔던 거고요. 끝에 두 개, 지금 썸 안에 네 개 항이 있는데 끝에 두 개는 두 번째 항에서 나온 거고요. 1은 쓸데없는 거라고 그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베리언스. 요게 로그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가 로그 베리언스. 네, 각각의 디멘전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20 디멘전이었죠. 그걸 더해요. 예.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 1은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컨스탄트 텀을 다 모으면 1이 되나 봐요. 지금 여기 코드 구성상 보면 1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KL 다이버전스만 이해하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질문 있어요? 이거 딥러닝 시험 보면은 이거 계산하라고 그럴 텐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처음 하면 모든 게 생소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에요. 오케이. 하나 배웠네요. 여기 1은 전혀 절대 전혀 쓸데없는 건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로스 펑션 계산할 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코드를 봅시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은 784고요. 히든 디멘전 하나 있었고 그게 400이고 레이턴 디멘전은 20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모델 만들었고요. 여기 옵티마이즈 했고 여기 지금 코드 보니까 이거는 CPU용 코드예요. 만약에 GPU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쿠다 그거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 CPU 세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런타임을 GPU로 세팅해서 돌려도 GPU에서 안 돌아가요. CPU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이 모델을 GPU로 올리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PU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런타임을 GPU로 세팅을 해서 돌려도 GPU에서 안 돌아가요. CPU에서 돌아가지.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콜앱에서 이 런타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change runtime. 여기서 예를 들어서 TPU로 고쳐도 TPU로 안 돌아가요. CPU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델이
GPU로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CPU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가 짠 코드들을 보면 GPU인지 내가 사용하는 게 지금 CPU인지 GPU인지 확인을 해서 CPU면 CPU로 하게 하고 GPU가 잡히면 쿠다라고 해서 쿠다 쪽으로 올려라,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저 코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는 아마 챗GPT가 저한테 준 코드일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보면 글로벌 네임, 저 코드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보면 네, 여기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규스 쿠다라는 게 지금 요거고요. 그래서 여기 쿠다가 어베일러블 하면 아규스 디바이스를 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MPS는 제가 옛날에 한번 서치해 본 기억이 있는데 애플에서 나오는 GPU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그거 할 적에 제가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돌려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사용합니다. 근데 MPS라는 게 애플에서 나오는 그 GPU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규스 디바이스를 쿠다, MPS, CPU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세팅을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모델을 만들면 그거를 CPU만 있으면 CPU로 던지고 GPU가 있으면 GPU로 던지고 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해놨는데 지금 저격에 이거는 여기 그 챗GPT가 저한테 준 코드거든요.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CPU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CPU 안 하려면은 여기 to 여기 아마 여기 어? 아마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같은 것도 데이터도 쿠다가 있으면 쿠다 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 보면 여기 모델 만든 다음에 쿠다 있으면 쿠다 쪽으로 보냈고요. 여기 옵티마이저 런 트레인 테스트 루프를 보죠. 런 트레인에 있군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트레인 모드라는 거고요. 트레인 이발은 전에 설명드렸죠. 이게 드롭아웃하고 매치놈하고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이밸루에이션 페이스가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페이스로 트레이닝 페이스인지 이밸루에이션 페이스인지 디클레어를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 비헤이비어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인 로더가 데이터를 쏴주면 이 데이터를 GPU가 있으면 GPU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GPU 쪽에 모델도 있는 거고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 GPU 쪽에서 다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챗GPT가 준 코드는
그렇게 GPU로 보내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CPU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GPU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equal 데이터 to 다 이러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마 이렇게 스트링만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아마. 안 되면 뭐 토치 디바이스 여기 쿠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토치 디바이스 쿠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저격에 옛날에 그냥 쿠다만 스트링으로 쿠다 집어넣어줘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뻑이 난다고 그러면 토치 디바이스로 감싸서 던져주면 돼요. 예. 오케이. 그래서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모델에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64개의 엠리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포워드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디코드 된 거,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된 거, 그 다음에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컨 배치하고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하고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로스 펑션에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콘 배치하고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리컨 배치가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서 마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는 뭐랑 비교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KL 로스라는 게 뮤 로그 베리언스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토 인코더에 비해서 추가된 게 뭐냐?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레이턴 스페이스를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뮤하고 로그 베리언스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레이턴 스페이스의 20 디멘셔널 포인트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고. 오토인코드 다시 얘기하면 오토인코더에서는 784개 숫자가 들어오면 20 숫자가 랜덤하게 찍히는 거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여기서 20개 숫자 또 20개 숫자 추가로 만들어서 랜덤하게 20개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리커는 똑같이 여기 784가 나옵니다. 이게 뮤고 이게 로그 베리언스.
됐나요? 예. 아, 그렇게 파이토치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 파이썬에서 콜 메소드 있죠. 콜 메소드 알아요? 파이썬에서? 클래스 만들 적에 콜 메소드 모르나? 오케이, 예. 오케이. 파이썬 콜 메소드를 이해하면은 그 파이토치에서 포워드 메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파이썬 던더콜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스퀘어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캘큘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뭘 계산을 해주냐면 이걸 계산을 해줘. 그래서 파이썬의 콜 메소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요 던더 콜 메소드가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포워드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걸 펑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가 콜이 되냐면 던더 포워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워드인가 던더 포워드인가. 네, 요게 콜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 모델이라는 게 지금 함수처럼 사용이 되는 게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지금 요게 지금 함수처럼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V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퓨어 파이썬에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안에 던더콜 메소드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가 함수처럼 작동해요. 오케이? 아까 여기서 봤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함수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에 던더콜 메소드가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 파이토치에서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그 오브젝트를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콜 되는 게 포워드 메소드가 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이 함수처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 베리에이션 오토인크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오브젝트를 함수처럼 사용을 하면 이 forward 메소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simply forward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back propagation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스 여기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잖아요. 로스 계산을 하고, 로스 계산을 해서, 로스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백워드 하면, 그레디언트들이 쫙 계산돼요. 백워드로 가면서, 그레디언트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할 적에, 먼저 리셋 하라고 그랬어요. 리셋 안 하면 그레디언트가 누적돼서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요 작업입니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 각각의 텐서마다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W라는 텐서가 있다고 그래봐요. 어떤 특정 웨이트를 갖는. 그러면 이 텐서 안에 어트리뷰트가 그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레디언트를 여기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짓도 안 하면 누적해서 계속 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넌으로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그 작업을 해요. 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옵티마이저에서 제로 그레드 그러면은 거기서 트레이너블 웨이트들의 그레디언트들을 다 넌으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하면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들을 다 계산을 해서 원래 넌으로 리셋되어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레디언트 값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그러면 아담이면 아담 스타일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면 보통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아담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담 썼죠. 그러면 아담을 쓰면 단순히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하는 거가 아니고 그레디언트의 세컨 모멘트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러닝 에버리지를 계산하고 세컨 모멘트의 러닝 에버리지도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그걸 노멀라이즈 하는 형식으로 그레디언트의 시그널을 좀 스테빌라이즈 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전에 아담 설명할 때 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밸리에이션 페이스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 모델 이발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롭아웃도 안 들어가 있고요. 배치놈도 안 들어가 있고 다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델 이발이니 모델 트레인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트레인 로더에서 데이터하고 라벨을 가져왔고요. 데이터가 1 28 by 28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784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좀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뮤와 로그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G를 찍었어요. 이거 20, 그러니까 여기 20 디멘전에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된 거고요. 그걸 그리는데 첫 번째 두 개 컴포넌트만 그렸군요.
이게 지금 G가 20디멘,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트레인셋에 있는 거에 퍼스트 배치 배치 사이즈가 아까 몇이었나? 배치 사이즈가 로드 엠리스 데이터 배치 사이즈가 64개예요. 그래서 64개의 첫 번째 퍼스트 배치의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으면 20 디멘전에서 64개의 점이 찍히는데 그 64개의 점 중에서 20 디멘전인데 그거를 첫 번째 두 개의 디멘전에 프로젝션 시켜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그게 2디멘전에서 프로젝션 시켜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64개 배치를 모델에 집어넣으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64개의 점이 찍히는데 레이턴 스페이스가 20 디멘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 20 디멘전에서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두 개 디멘전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라벨 0, 1, 2, 3, 4, 5, 6, 7, 8, 64.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레이턴 스페이스를 20 디멘전으로 하지 말고 2 디멘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인터프리터블한 레이턴 스페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이거를 지금 레이턴 스페이스가 20 디멘전인데 2 디멘전으로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레이턴 스페이스를 2디멘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 제너레이팅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64배치고요. 20 디멘전에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그러면 20 디멘전 각각 20개 점 각각을 이제 디코더를 던지면 샘플이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거를 64 by 1 by 28 by 28로 바꿔치기를 해준 거고요.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 디멘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리즈너블하게 보려면 레이턴 스페이스를 2디멘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2디멘전으로 레이턴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찍으면 조금 더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디코더로 만들 때 디코더가 아웃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디멘전al 레이턴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컴프레스를 숫자 2개로 컴프레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많이 루즈 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리컨을 한다고 그래도 그 데이터 리컨된 데이터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데이터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